누군가에게는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인 곳,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익숙해지지 않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가 알던 상식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치안과 사회 기반 시설의 충격.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10년을 살다 서울에 정착한 지 어느덧 5년 차가 된 마이클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그 화려한 뉴욕을 떠나 한국에 머무느냐고 말이죠. 제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밤늦게 거리를 걷는 것,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 저에겐 마법 같았던 일들이 이곳에선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지하철역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닌 생존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배경음악, 차분하고 묵직한 저음의 배경음악, 시작 치안. 우리에게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부재한 곳에서 온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뉴욕 브루클린의 밤입니다. 가로등은 희미하고 인적은 끊겼습니다. 휴대용 카메라의 흔들림은 이 거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밤 11시입니다. 도시는 여전히 불야성을 이룹니다. 환한 네온 사인 아래 사람들은 아무런 경계심 없이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이 시간에 혼자 외출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다르네요.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정말 마법 같은 일이죠. 실제로 데이터가 증명하는 한국의 치안은 어떨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야간 보행 안전 체감도는 조사 대상국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닌 숫자가 증명하는 객관적인 안전인 셈이죠. 발걸음 소리 강조,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여성이 이어폰을 낀 채 여유롭게 골목길을 걷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겼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긴장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슷한 시각,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미국의 대도시들은 어떨까요? 사이렌 소리와 경찰 통제선이 일상이 된 밤거리, 해가 지면 외출을 삼가는 것이 상식이 된 도시들과 한국의 밤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다시 서울의 밤입니다. 한강공원에서는 돗자리를 펴고 밤늦도록 야식을 즐기는 가족들과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소지품을 둔 채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이 낯선 풍경.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공기처럼 느껴지는 이 일상의 평화. 하지만 치안 불안을 겪어본 외국인들에게 이 풍경은 그들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믿기 힘든 기적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한국의 도심은 또 다른 생기를 얻습니다. 24시간 불을 밝히는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을 넘어 누구나 언제든 따뜻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오후 6시만 되어도 상점들이 셔터를 내리고 거리가 적막에 쌓이는 유럽의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밤늦게까지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환경은 외국인들에게 충격적인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국에서의 안전은 단순한 치안 지표를 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일상이지만 외부인의 눈에는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 바로 서울의 한 붐비는 카페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최신형 노트북, 현금이든 지갑,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귀중품들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우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가의 노트북과 지갑을 그대로 둔 채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워보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일상적인 이 상황이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주변 테이블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노트북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거나 물건에 손을 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그저 누군가의 자리일 뿐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5분, 10분, 그리고 15분. 카페의 소음은 여전하지만 테이블 위의 물건들은 마치 투명 보호막이라도 쳐진 듯 안전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볼까요? 만약 이곳이 런던이나 파리의 번화가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가져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유럽의 많은 여행자들은 1분만 자리를 비워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죠. 정확히 20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지갑도 노트북도 단 1cm의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보이지 않는 신뢰의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시민 인터뷰,
아니, 제 물건도 아닌데 왜 가져가요? 당연히 그냥 두는 거죠. 누가 가져가려고 하면 주변에서 다 쳐다볼걸요? 한국에선 그게 상식이에요. 해설. 한국의 치안을 단순히 페제로 TV의 숫자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감시의 눈보다 더 강력한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깊은 양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해설. 한국의 카페에서 가방이나 노트북으로 자리를 맡아두는 행위는 일상입니다. 물건이 사라질 걱정보다 자리가 없어질 걱정을 더 많이 하는 이 진풍경은 한국 특유의 신뢰 문화를 대변합니다. 해설. 이 실험 영상을 본 외국인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내 나라였다면 가방은커녕 테이블까지 없어졌을 것이라며 한국의 안전 수준에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해설. 결국 이러한 신뢰 자산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편한 나라로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신뢰의 자산이 한국인들에게는 공기처럼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이 평화가 이곳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풍경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매력은 정직한 시민의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발끝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혁신,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쾌적한 실내 온도와 먼지 하나 없는 객실 내부,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하는 지하터널 안에서의 5세대 이동통신 속도는 한국의 지하철을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공간으로 만듭니다. 런던의 지하철이나 뉴욕의 지하철에서 겪어야 했던 단절과 답답함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터널 깊숙한 곳에서도 세상과의 연결은 단 1초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승입니다. 이 짧은 안내음 속에 담긴 효율적인 시스템은 한국의 버스와 지하철을 거대한 하나의 혈관처럼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단순히 편리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통합 환승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절약할 수 있는 교통비는 한 달 평균 수만 원에 달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매달 약 5만 원에서 7만 원의 지출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류장의 진화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냉방 장치가, 겨울에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지능형 대기소와 엉덩이를 따스하게 데워주는 온열 의자는 한국의 사회 기반 시설이 얼마나 시민의 체감 온도에 민감한지를 보여줍니다. 처음 추운 날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미리 데워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런 작은 배려가 한국을 떠나기 싫게 만드는 큰 이유가 돼요. 공공 서비스의 정점은 화장실에서 완성됩니다. 한국의 지하철 화장실은 웬만한 호텔급 청결도를 유지하며 비누와 휴지가 무료로 상시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부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유럽이나 북미의 많은 국가에서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유료 결제를 해야 하거나 그마저도 관리가 되지 않아 이용하기 꺼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조적인 두 환경은 한국의 공공사회 기반 시설 수준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초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내가 탈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안다는 것, 그것은 한국 생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물 흐르듯 연결되는 대중교통망 속에서 시민들은 시간의 주권을 되찾습니다. 쾌적한 이동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유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기반 시설의 진정한 저력은 이동수단을 넘어 행정 서비스에서 그 정점을 찍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한국의 공공행정은 외국인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줍니다. 비자 연장이나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일은 대개 두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번호표를 뽑고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모든 업무가 마무리되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해외의 현실은 어떨까요? 미국의 차량국 같은 곳에서는 서류 한 장을 위해 대약볕 아래 반나절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이들에게 한국의 행정 속도는 그저 상상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한국의 행정 서비스는 민원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쾌적한 실내와 체계적인 번호표 시스템은 마치 잘 관리된 은행이나 카페에 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창구에 앉으면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한국의 속도를 목격하게 됩니다. 숙련된 직원의 빠른 손놀림과 고도화된 전산망은 복잡한 서류 작업도 단 몇 분 만에 해결합니다. 미국의 차량국에서 서류 한 장을 위해 반나절을 보냈던 이들에게 단 10분 만에 모든 처리가 끝나는 이 상황은 차라리 비현실적인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대면 서비스가 끝난 밤늦은 시간에도 행정 서비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도심 곳곳에 배치된 24시간 무인 민원 발급기는 시민들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 기반 시설의 상징입니다.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사회 기반 시설이 국민의 일상을 얼마나 혁신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체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시대에도 많은 선진국은 여전히 아날로그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의 도장 문화나 독일의 우편 행정은 처리 과정에만 수주의 시간을 소요하게 만듭니다. 반면 한국의 행정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며 진화해왔습니다. 고국에서는 법인 설립이나 세무 처리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수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24 사이트와 관공서 방문만으로 단 하루 만에 업무가 끝납니다. 이 속도는 사업가들에게는 곧 비용 절감이자 엄청난 기회입니다. 결국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행정 시스템과 결합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닌 국가 경쟁력으로 승화됩니다.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제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간의 주권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행정, 사회 기반 시설만큼이나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의료 시스템입니다. 마치 5성급 호텔 로비를 연상케 하는 대형 대학병원의 첨단 시설은 한국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큰 병원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감기 기운이 느껴져 집 앞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했음에도 접수부터 진료, 처방 전 수령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분.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합니다. 별도의 예약 없이 집 근처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잠시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이 15분도 채 되지 않아 제 이름이 불립니다.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지만 진료는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합니다. 이것은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속도입니다. 전문의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을 대기 명단에서 기다려야 하는 그들에게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용입니다. 의사와의 상담과 처방 전 발행, 그리고 약국에서의 약값까지 모두 합쳐 10,000원이 넘지 않습니다. 커피 한 2잔 값으로 세계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셈입니다. 미국에서라면 어땠을까요? 구급차 이용료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하고 간단한 검사조차 수천 달러의 청구서로 돌아오는 현실을 겪어본 이들에게 한국은 의료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단순히 속도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은 물론 규모 있는 지역병원들까지 최신 자기공명 영상과 컴퓨터 단층 촬영 등 첨단 의료 장비를 완비하고 있어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시스템입니다. 예약부터 검진, 결과 통보까지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가능케 하는 국가적 자산입니다. 미국이었다면 수억 원의 빚을 졌거나 치료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의료진의 신속한 수술 덕분에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곳의 의료 서비스는 진정으로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 의료의 핵심은 접근성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 의료가 특권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 작동하는 이 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강렬한 귀화의 유혹이 됩니다. 이제 주거 환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압도적인 편의시설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배달 문화가 결합되어 한국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을 완성합니다. 한국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는 비결은 바닥, 난방, 온돌입니다. 실외 기온이 영하 10도를 믿더라도 실내에서는 반팔 차림으로 지낼 수 있는 이 안락함은 외국인들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서구권의 많은 국가에서 겨울은 실내에서도 두꺼운 스웨터와 방열기에 의존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온돌 문화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직접적인 온기로 집 안에서 반팔을 입고 생활할 수 있는 독특한 실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주거의 안락함은 첨단 정보통신 사회 기반 시설과 결합하며 더욱 강력해집니다. 손가락 끝에 접촉 한 번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음식을 집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배달 응용 프로그램의 진화입니다. 주문 단추를 누른 지 단 30분. 갓 튀겨낸 치킨이 김을 내뿜으며 문 앞에 도착합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이 경이로운 속도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문화 충격 중 하나입니다. 이제 배달은 단순한 야식을 넘어 일상의 필수품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자정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해가 뜨기 전 문 앞에 도착하는 새벽 배송 시스템은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배달의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편리함의 바탕에 깔린 신뢰입니다. 수많은 택배 상자가 복도에 방치되어 있어도 누구 하나 손대지 않는 이 풍경은 한국의 치안 수준이 단순한 안전을 넘어 일상의 사회 기반 시설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사회학자들은 한국의 이러한 사회 기반 시설이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수십 년간 축적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분석합니다.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는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시 시스템을 탄생시켰습니다. 집약된 에너지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과 결합하여 한국만의 독특한 질서를 유지합니다. 물론 이러한 효율성의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높은 생활, 스트레스라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과제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거의 안락함과 신변의 안전이라는 인간의 기본권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밤거리, 세계 최고의 교통망, 그리고 상호 신뢰. 이것이 바로 수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해설, 그들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기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공통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 1. 치안이죠. 인터뷰 대상자 2. 편리함이요. 인터뷰 대상자 3. 아마도 한국만의 독특한 정 때문일 거예요. 인터뷰. 프랑스에서는 밤늦게 혼자 길을 걷는 게 정말 무서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벽 2시에 카페에 가거나 산책을 해도 전혀 두렵지 않죠. 이 안전함이 주는 마음의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터뷰. 미국에서는 인터넷 설치나 행정 처리에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리기도 해요. 한국은 모든 게 실시간이죠.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와 24시간 배달 시스템, 이 압도적인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다른 나라에선 살기 힘들어요. 인터뷰 동남아시아인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먼저 다가와 도와주던 한국인들의 친절함이 기억나요? 한국 특유의 정이라는 문화, 단순한 친절을 넘어 타인을 가족처럼 챙겨주는 그 따뜻함이 저를 이곳에 머물게 합니다. 해설, 안전, 효율, 그리고 인간미. 한국은 현대사회가 잊고 있었던 기본적인 권리와 삶의 질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을 사랑하고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치로 증명되는 높은 국내 총생산이나 세계를 위협하는 막강한 군사력일까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은 그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국민이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서도 불안을 느끼지 않고 평온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임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한국인은 이미 그 기적의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치안과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그 안에 녹아있는 따뜻한 정은 떠나기 힘든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는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평범한 안전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간절한 평화일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이 특별한 가치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촬영에 협조해주신 모든 외국인 출연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우리 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안 가져가요? 와, 말도 안 돼. 웃음 카메라 꺼진 거 맞죠? 한국 사람들 정말 양심적이네요. 제 고향이었으면 이미 테이블까지 사라졌을 거예요. 한국의 사회 기반 시설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화면의 추천 영상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의 가치, 이제는 우리가 먼저 자부심을 가질 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